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5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속보, 백악관 새 국가안보전략 공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촉구해야,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 12월 5일자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 지침,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등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 NSS가 5일 공개됐다. 향후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외교 안보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트럼프가 부담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적들을 억제하고 제1돌연 일본 큐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29페이지 분량의 NSS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는 NSS는 미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로드맵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국력을 키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 핵심적인 경제학, 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트럼프는 인태 지역에서 동맹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안보 번영에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이 아태 지역이 다음 세기의 핵심적이라니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들어오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는 게, 이럴 때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뭐 어떻겠느냐라는 견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시진핑이 짜증났다. 중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주변이 취한 두 개의 너무 경솔한 행동, 존립위기 발언만이 아닌 결정적 순간이라고 지병사 12월 5일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리얼리즘, 중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시 총리와 주변이 취한 경솔한 행동, 발단은 한국에서의 중일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거기서 다카시 총리와 주변 스텝의 경솔한 행위가 겹쳤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카이치 씨와 시 씨가 웃는 얼굴로 담소하는 장면을 옆에서 찍어 SNS에 투고한 것. 두 번째가 시진핑과의 첫 회담에서 가오시 총리가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역대 총리도 언급해 왔다고 외무성은 해명하지만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고 느꼈을 것이다. 덧붙여 다음 날에는 대만 요인과 만난 것을 SNS에 두고, 대만의 대표와도 에이펙에서는 역대 총리는 만나왔다. 단지 SNS는 지나치다라고 외무성 간부도 한탄한다. 그리하여 시진핑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감이 커진 끝에 11월 7일에 오카다 가스야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고 전함을 사용해 해상 봉쇄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이 튀어나왔다. 요점은 발언의 내용 이상으로 타이밍이 최악이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내몽골을 남몽골로 발언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네요.
국민 북한 억류 사실 모르는 이 대통령, 미국은 온내각이 발벗고 뛴다. 워싱턴 김은정 특파원 조선일보 12월 4일자입니다. 우리 국민 최소 6명 억류 생사조차 확인한데 가족들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호소. 정부 남북관계 경색 우려, 억류 문제 장기화. 미는 고위급 방북하고 전 대통령 특사로도 활용. 야 의원 억류자 외면하면 어떤 대북 정책도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10명에 대한 대책을 묻는 NK뉴스 기자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 한번 얘기해 보시라며 안보수장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위 실장 역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다. 시점은 파악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흘렸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2018년 5월에 워싱턴 DC 앤드류 공군기지에 마중을 나가가지고 비록 한국계 미국인이지만은 국무장관까지 북한을 들려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말썽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도 미국 국민이라고 이거를 한국계지만은 이 풀려나게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네요.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지도자의 끊임없는 석방 요구, 고위 인사들의 방북 끝에 자국민 소환을 이뤄낸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어떤 위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탄일 북민까지 고려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사라도 확인해달라는 억류자 가족과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선교사 3명,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과 탈북민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등 우리 국민이 최소 6명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 쉼터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힘써온 김정욱 62세 선교사는 2013년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들에 체포돼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꼬박 12년이 됐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국무장관 등 최고위급이 나서서 억류자 문제를 푸는데 앞장섰다. 필요하면 빌 클린턴 2009년, 지미 카터 2010년 전 대통령 등도 특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평양에 들어가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데려왔다. 미국이 억류된 자국민 송환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 이스라엘계 인지를 구출하는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억류자 문제의 경우 정부의 무관심 속 장기간 방치되면서 생사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안정 추구, 정치적 혼란은 일관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12월 4일자입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여지는 헌법을 훨씬 넘어 북한 정책 깊숙이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친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여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10월 전직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날아간 군용 드론과 관련된 별도의 스캔들로 재판을 받으면서 더 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극화된 국내 정치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까? 혼합 신호의 딜레마, 미국의 지원으로 억지력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과 외부 변동성의 시대에 일관되고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억제, 외교, 국내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얽혀있는 세계를 헤쳐나갈 한국의 능력도 결정할 것입니다. 내란, 외환, 청산 이런 거 사진을 게재했네요.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호주식 은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토픽이 CNN 12월 4일자입니다. 슈퍼 애니메이션의 작동 방식. 고용주는 퇴직할 때까지 고정되어 있는 일부 펀드, 슈퍼펀드에 투자되는 직원의 저축계좌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기부금은 직원들에게 정기소득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이루어집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저축계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슈퍼펀드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는 1992년 현대 슈퍼연금 프로그램이 설립되었을 때의 3%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JP모건 체이스에 따르면 호주의 슈퍼펀드는 인구 규모 기준 55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은퇴 저축 풀입니다. 총 연금 투자 풀의 자산은 약 4조 5천억 달러, 호주 달러 약 3조 달러입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슈퍼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같은 전문 투자자가 관리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주식부터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가 됩니다. 인기 있는 이유. 호주의 슈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사람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젠 스킨스는 고령화 인구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모델. 미국에서는 1978년에 처음 설립된 401K와 같은 고용주 후원 퇴직 프로그램이 선택사항입니다. 401K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기여도를 일치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이 세금은 현재 은퇴자들에게 분배되는 기금으로 모아집니다. 미국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이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의무 고용주 지원 투자 저축 계획은 자발적인 401K가 오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결합된 미국 시스템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은퇴 계획 변경과 관련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슈퍼 애니메이션 모델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호주 인구는 2,700만 명이며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4,300만 명입니다. 호주 슈퍼펀드는 미국 자산의 주요 투자자이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슈퍼 애니메이션 서밋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선전했습니다. 지난 2월 정상회의에 참석한 슈퍼 멤버스 카운슬의 전략 및 인사이트 총괄 매니저 매튜 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과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호주의 슈퍼 시스템 정책 설정인 자동 슈퍼 결제의 강점입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은퇴할 때까지 저축을 보전하는 것은 호주인들이 세계 최고의
은퇴 둥지 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시대의 연비 기준을 철회하고 더 많은 가스 구동 자동차의 길을 열었습니다. 플러스 수브라 마니안 야후 파이낸스에서 12월 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시행한 후 전기차 의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연비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CAFE 기업 평균 연비 규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말하며 오늘 이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인하될 것 최소 $1,00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 2031년까지 모델 차량 전체에서 평균 34.5 mpg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2031년 평균 50.4 mpg에 극적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포드 CEO 짐 팔리, 스텔란티스 CEO 안토니오 필로사 및 기타 자동차 업계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에 업계 최고의 무역그룹인 자동차혁신의 연합의 사장 겸 CEO인 존 보젤라는 우리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확정된 현재의 CAFE 규정은 현재 전기차 시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제조업체가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앤더슨은 새로운 정책이 미국 대중의 희생을 무릅쓰고 트럼프의 석유 및 가스 측근에게 돈을 전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유료 회원 계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를 하나 했습니다. 세니어 마켓이라고 해서 시진핑 푸틴의 장기 이식 발언 마케팅 목루플로 AI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시진핑 푸틴의 장기 이식 발언과 노벨 평화의학상의 큰 그림이라는 거로 회원 전용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회원 전용 이런 거는 회비가 들어가겠죠. 일반 언론 매체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그런 것일까? 방송 언론 매체는 사업 부문도 있지만 대부분 광고 수입이다. 그러니 국영방송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에서 개인들의 생존 투쟁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판에 끼어들었는데 워낙 뭐 제 취미 활동이니까 조회수 그래도 관심이 있죠. 나름대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방송 또 별도 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그 설명하는 읽어가는 그런 거로 해서 스스로 이 세상살이를 이해하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보아주기 싫은데 감사할 따름이죠. 사장은 늙고 후계는 없고 성장 멈춰 중기 1060억 원씩 회사 팔았다. 장우정, 최은경 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5일 보도했습니다. 쏟아지는 중기 매물 알짜 기업까지 매물로 나와 경남 진해에서 30여 년간 정밀금형제조공장을 운영해온 A사 창업주는 요즘 회사를 팔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금형 공정은 숙련도가 생명인데 그런 인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고 갈수록 강화되는 안전 환경 규제는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 경기 시화공단 내 한 산업용 장비업체 B사 대표도 회사를 매물로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노란봉투법 등 노동규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2세들은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다며 승계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3일 PwC에 따르면 최근 3년 2020년에서 2024년간 주인이 바뀐 국내 중소기업은 1065개사, 거래 규모는 35조 원에 이른다. 월급쟁이가 낮다. 알짜 중기도 매물로. 충북 음성의 산업용 특수화학소재 기업 C사가 대표적이다. 창업주들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구미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D사는 매물로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중초벤처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독일과 일본이 중기 승계 문제를 산업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연착륙시킨 반면 한국은 준비 없이 고령화 쇼크를 맞고 있다며 뿌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사라지면 결국 대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 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늙어가는 중기 제3자라도 이어가야 정부는 기업승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직계 친족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지원책을 넘어 M&A를 통한 제3자 승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부품사 세인 I&D를 승계한 2세 오은현 대표도 사업세대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내수 침체 속에서 수출 시장을 뚫고 새 사업 모델을 찾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며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발언했답니다. 한 중기 관계자는 노조 리스크가 없고 규제가 덜한 베트남이나 인도 공장을 떼지어 인도 공장을 사지 왜 한국 공장을 사겠느냐, 이런 자괴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기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매물 폭탄을 막기 어려울 것. 실제로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이 핵심 생산 기지를 폐쇄하는 제조업 엑소더스도 현실화하고 있다. 화장지 브랜드 돈 잘 버는 집으로 유명한 제지업계 3강 코드인 상장사 삼성골프는 오늘 31일 핵심 시설만 평택공장 문을 닫는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저가 공세와 국내 고비용 구조를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원료로는 인건비와 전기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상상조차 제조업을 포기하는 마일리시 여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기업 공격 방지, 교훈 공유 열쇠, 관민 일체로 대응을 캐나다 사이버 고관, 지지통신 외신부 12월 4일자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사이버 대책을 통과하는 사미코리 사이버 시큐리티 담당 상급 차관보가 3일 도쿄도 내에서 지지통신의 인터뷰에 응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아 대규모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아사히 그룹 홀딩스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나 사회에 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 저지하려면 실제 사안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는 등 민간 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호리 씨는 아사히나 통판 대기업 아수쿠루가 대상이 된 몸값 요구형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을 캐나다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최대의 위협이라고 설명. 인공지능의 발전의 수반에 공격 수법은 교묘화하고 있어 중소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사이버 공격의 리스크를 대비해
대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경찰청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에 랜섬웨어의 피해 보고 건수는 116건으로 2022년 하반기와 나란히 과거의 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의 복구 비용도 고액화되고 있다. 아스쿠로 사이버 공격으로 추하 정지. 아스쿠이라는 그런 통판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글로벌 리스트에 영린을 건드린 윤석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살아남기 어렵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었다. 본보기 사례가 되어버렸다. 핵개발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사우디 비전펀드 손정이 우주 인공위성 개발, 사우디도 핵무기 개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그 궤도에 있으면 인공위성이고 거기에 다시 내려오면은 내려올 때 핵탄두를 탑재하면 그게 핵폭탄이다 이런 얘기죠. 인살만 왕세자 핵무기 개발 추진 언젠가 날아간다. 손정이 살기 위해 400조 갖다 바쳤다. 미국에. 통일교는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체, 한국에서는 한학제여사 구속, 국제 엘리트 세력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멀쩡하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한다고 난리 났는데 핵 도미노 현상 일어난다. 일본 약부자 운해는 입수 이란에 팔려고 했다. 이게 미국에 걸렸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다.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다. 아베 암산벌 원래 목표는 한학제였다고 한다. 윤 정권 한학제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도 했고, 그리고 어둠의 사업 범죄 수익도 했다. 북한과의 인터뷰를 불안도 만들었다. 김건희 안 낀 데가 없다. 어쨌든 핵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반중 친미했었다. 윤 대통령은 한 학자가 만들어준 정당이다. 신청자와 통일교. 안서방공동체 나바리에서 핵개발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세계 질서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서든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은 왜 막지 못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이란처럼 폭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싶네요. 뭔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역사의 패턴 해석하면 다시 들리는 시대의 리듬. 온갖 추잡한 것까지 까발려지는 김건희 사생활. 국가적인 문제가 걸려 있느냐 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김건희도 꼭대기가 아니다. 그 위로 수사가 가지 않도록 김건희 수준을 들쑤시고 있다. 윤석열을 잔인하게 처벌해야 이재명도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글로벌 추세대로 갈 것이다.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조직들이 살아 있었다. 일본 제국의 세력들이 아직 처벌 끝나지 않았다. 80명의 판사들 중 40명이 윤김의 계열이었다. 요거의 제목은 우측에, 요거는 앞의 내용을 그냥 연속한 거고요. 우측이 문상현 기자가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책 소개인데 작가는 지난 5, 600년간 인류는 20 내지 25년 주기로 전환기를 맞았다고 했다. 마치 사계절처럼 고조기, 성장기, 해체기, 위기로 구성된 4개의 전환기가 80년 내지 100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한다는 이론이다. 네 번째 전환기인 위기를 버텨내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새로운 질서와 번영의 시기인 고조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 근거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해 뒀으니 한두 개쯤은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책이 제공하는 시간의 리듬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의 배경음이 하나의 시대적 전환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시 들린다.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가늠하게 만드는 좌표 하나만 챙겨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 패턴 해석이라는 게 전형적인 상관관계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상관관계 근데 전문가들이 마치 점쟁이들처럼 세상을 풍미하고 있고, 정치가들도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하고 어떤 뭐 패턴이 있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단학과 도미히로 옛 통일교회 회장 사퇴, 고액 헌금 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마무리로 향후 기자회견을 표명할 예정, 고액 헌금 피해 전신자 사과도 검토. 옛 통일교회의 단학과 도미히로 회장이 사임하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고 사임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구 통일교회를 둘러싸고는 금년 3월 도쿄지방법원이 교단에 대해 신자에 의해서 정해진 불법적인 헌금 행위로 심대한 피해가 생겼다 등으로 해산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고, 도쿄고등법원에서의 심리도 지난달에 교단 측이 최종 주장 서면을 제출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 헌금을 한 전 신자 등으로부터 현금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두고 제3자의 변호사가 보상할지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단학과 회장은 이러한 일은 끝으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고 사임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 때 고액 헌금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건 전 신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적은 돈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회 현상의 그 사실 관계를 접근하고 분석하는데 상관관계가 요즘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하려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한번 원인과 결과관계로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식곤증에 잠깐 깜빡해가지고 버벅된 부분이 있는 거, 요 말미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말을 갖다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정숙한 얼굴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라는 호주 여성의 막판 사진을 제가 이걸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